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제가 소제목에 모텔 신라 조롱은 언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호텔 신라가 과거에 주가가 10만 원이 넘을 때는 호텔 신라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만 원, 10만 원 언더로 떨어지면서 이 호텔이 아니냐 모텔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호텔 신라가 이 사명을 신라 면세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향후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떠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초에 나온 기사고 이 호텔 신라 이익, 영업이익이 65% 감소해도 실망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24년 1분기 실적이 나온 건데 실적 영업이익이 65% 그러니까 YOY 전년 동기 대비 65%나 감소를 했는데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를 10만 원을 유지를 했고 대신투자증권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8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65%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측은 혹은 시장에서는 해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고무적이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을 전달해드린 5월 8일 지금 종가 기준에 5만 8,900원으로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가격인지 과연 올 수 있는 가격인지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조금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만 내용으로 조금 보자면 이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의견이 나온 이유는 이제 중국의 거시 경제도 나아지고 있고 화장품 수요도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매출 성장, 이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지금 증권사에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4년도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은 뭐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이제 기대치 컨센서스는 275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영업이익이 121억. 그러니까 컨센서스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러한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고무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후에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호텔 신라를 신라 면세점으로 사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51기 23년도 실적입니다. 여기 TR이 면세 매출인데 면세 매출 비중의 83%를 했고 23년도에는 그 전년도인 22년도에는 88%, 21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88.7%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 신라 과연 사명이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그 호텔 신라가 모텔 신라로 조롱받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년도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면세 매출이 덩달아 늘었죠. 그래서 22년도에 이 면세 매출만 4조 3,3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2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이 경제 침체 이런 부분으로 면세 매출이 3조도 안 나온 2조 9,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출 단에서 보면 면세 매출만 30% 이상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의 주가가 지금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증권사의 그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거나 목표 주가를 변화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4년도 5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죠. 이 관광객 4,000명이 중국발 크루즈를 이용해서 인천에 입항을 했고 이거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의 첫 중국발 전세 크루즈를 인천시가 유치를 했다면서 이 기사의 그 뉘앙스는 지금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 관광객의 파이는 점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바로 오늘, 다음 날인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 이 중국 단체 관광객 4천 명이 이 롯데 백화점, 롯데 면세점, 명동점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5월 8일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포상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으로 조금 보자면 네,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광객 5월 7일 날 나온 뉴스에 그 관광객이 누구냐라고 하면 중국의 인센티브 단체라고 해서 이 어떤 기업에서 온 건데 단체 관광객 4천 명이 명동 본점을 방문해서 뭘 했냐? 롯데 면세점, 면세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들은 이 포상 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온 거라서 이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있는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이번 단체 관광객은 대만계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로 이 회사로부터 포상휴가를 부여받고 온 건데 이 7일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 롯데 면세점 명동점에서 면세 쇼핑 일정을 즐겼고 이 구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럭셔리 부티크 그리고 시계, 보석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70%를 기록했으며 이외 수입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 관광객 고객 연령대가 평균 30대, 40대로 비교적 젊었다면서 이 포상휴가로 크루즈를 타고 온 만큼 이 구매력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롯데 면세점만 가겠습니까? 신세계 면세점도 가고 신라 면세점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올 더 많은 수의 이 관광객들이 면세를 더 이용을 한다면 이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가까운 그 면세 사업의 비중이 높은 호텔신라는 더욱더 이러한 뉴스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관광객의 입국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구매력이 높은 질 좋은 관광객의 입국이 점점점 확대가 될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24년도에 매출액 4조 5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613억인데 이게 23년도 전년이랑 비교를 하면 매출단에서는 거의 3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70%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가를 낮추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거의 이러한 실적, 앞으로의 실적을 주가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보자면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보기 위해 그 그래프를 조금 단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게 22년도부터 23년도 그리고 24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종가 58,900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자꾸 이 모텔신라라는 이 조롱 섞인 이런 말들이 나와서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깊을 거고 이게 과연 언제 회복할 건지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24년도 이 호실적을 예측을 하는 이 컨센서스는 사실 22년도에 발현됐던 실적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는 이 4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그런데 지금 일단 24년도에는 4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실적 베이스로 보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에 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보시면 22년도 좋은 실적을 발현하고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22년도 말에 22년도 11월 때 뭐가 있었냐? 뭘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있었냐라고 보면 이때 당시 중국의 코로나 리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면세 매출이 굉장히 높은 이 호텔신라가 22년도에 이미 국내에서 이 여행 수요 폭발 그리고 면세 이용이 엄청나게 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거에 포함해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는 이 기대감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좋은 실적을 앞뒀지만 이렇게 22년도에 주가 하락을 했던 부분은
사실 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소비 측면에서의 이 경기 둔화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큰 폭의 상승, 이게 뭐냐? 이때 23년도 7월, 8월에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비자를 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주겠다라고 했지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게 매출로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진 못했고 이게 또 숫자로도 찍히지 못해서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23년도 후반부터 24년도 앞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경기가 안 좋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면세는 과연 살아남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예상하는 24년 실적에 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살아말아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의 그 실적, 매출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이 면세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들이 면세를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뭐 동남아라던가 뭐 일본의 젊은 층들, 중국의 젊은 층들은 구매력이 조금 낮은 분들은 면세보다는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러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봤던 이런 양질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 면세 쇼핑을 얼마나 하냐. 지금 이번에 들어온 4천 명도 회사에 이 포상휴가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금액, 소비 금액의 70%가 부티크라던가 명품, 뭐 보석, 뭐 시계 이러한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소비가 이러한 면세 매출이 활성화가 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호텔신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말씀드린 내용이 뉴스로 얼마나 나올지 잘 보시면서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은 뭐 제 주관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 혹은 다음 영상도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